네, 정유정 재판 소식, 또 신생아 5명 매수 학대, 또 유기 40대 부부 구속 기소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정 네. 재판이 있었는데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더라고요. 지난 기일까지는 계획적 범죄였다. 예. 뭐 그런 취지하에 어떻게 보면 시신 유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네. 이번 기일에 와서는 이제 그 피해자의 유가족을 생각해서 실종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옮기려고만 했다. 이제 그래서 은폐한 거지 내가 이런 어떤 시신을 손괴하고 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달라진 네. 진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정유정의 진술을 좀 볼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같이 세상을 떠날 여성을 찾아서 같이 죽고 같이 환생하고 싶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심신미약하다라는 게 예, 이제 예. 어떤 것들을 제대로 판별하고 이제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인식할 만한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예. 이 부분은 통상 이제 감형 사유에 어쨌든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이게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나쁘게 군 게 아니다. 예, 나는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우하게 자라고 음.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생긴 네. 자연스러운 결과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아, 건데 예. 사실은 지난 기일에서는 그 계획적 범죄였다를 인정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 이전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사실 이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그때는 여행 가방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뭐 여행 가방, 흉기 이런 것들도 예. 준비를 했고 사실은 검색도 뭐 시신 없는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책도 빌려서 보고 뭐 이랬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피해 나가기는 좀 네.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판이랑 답변이 계속해서 바뀌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뭐 이 부분의 진정성 상태 자체를 이제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객관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정유정이 이제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제 자기를 거칠게 대해서 자기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에 이르렀다 같은 주장도 했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깔때기처럼 결국 감형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건 재판을 하다 보면 네. 이런 이제 그 피고인들의 주장의 변화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수감되어 있든 아니면 밖에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 자기가 감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학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우발적인 거 주장하는 거, 피해자의 가족을 뭐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감형을 위한 어떤 행동인 거죠. 그렇군요. 검찰은 계획 범죄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진술을 번복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네.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예. 결국 보게 되는 건 객관적 증거인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방을 준비했다든가 예. 흉기를 준비했다든가 예. 또 이제 이 정유정이 피해자를 이제 물색해서 이제 접근하게 된 경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예행하다시피 했던 네, 네. 어떤 경위들 이런 것들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정유정이 예를 들어 피해자 거칠게 굴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뭐 피해자를 뭐 흉기로 찌르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법의학 관점에서 봤을 땐 하다못해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이제 손톱이라든가 어떤 피부에 그 가해자의 어떤 DNA가 보통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제 정유정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의 행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판에 정유정과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가 네.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뭐 성장 환경, 생활 환경 등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결국 이 사건은 사실 죽였다 안 죽였다 시신을 훼손했다 안 했다가 다툼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예. 한 행위
혐의는 이제 고스란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감형할 사유가 있느냐, 가중할 사유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정유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자랐고 이렇게 지금 그 되게 이상 행동을 보여서 얘가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피고인의 주장으로만 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정유정의 변호인 측에서 그 할아버지를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뭐 배상하고 싶은데 네. 연락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정유정이 굉장히 뭐 그 불우하게 성장했다라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7월 정도부터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 구청에다가 그 심리 검사를 좀 해달라라는 어떤 일들도 있었다. 예.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보니까 정정이 제출한 반성문 있잖아요. 네. 좀 의심된다라는 이야기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 1심 판결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중형이 선고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 달 6일에 이제 다음 기일이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11월 빠르면 11월 말. 근데 늦어도 12월 안에는 12월 말 전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 피고인 신문은 통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아. 증인들을 다 부를 사람들 부르고 여러 가지 증거 조사가 끝나고 아. 거의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절차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일 같은 경우에는 뭐 변론, 최후 변론 같은 것들 좀 하고 예. 그러고 나면 변론이 종결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뭐 워낙 사회적 반향이 컸고 수사도 이제 좀 방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예. 사건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연내에는 판결이 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 뭐 그다음에 방법이 굉장히 잔혹했고요. 네. 시신을 유기하는 등 여러 가지 가중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중형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신생아 5명을 네.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대 유기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40대 부부는 원래 이제 그 재혼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외 네. 자녀도 있었던 사람들인 아. 걸로 보이는데 그런 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부부로 살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여름까지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일단 아이를 사온 거예요. 근데 예. 사온 아이를 이렇게 예. 불법으로 사온 것도 아동 매매에 해당하는데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주팔자에 이제 원하는 여자아이 이걸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맞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베이비박스에다 유기한다든가 하는 어떤 행위도 있었고 예. 이제 보니까 보육원에 가 있는 아이도 있고 조사를 해보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아이는 지금 학대와 관련해가지고 보호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데려와서 지금 마치 물건처럼 데려와서 아무렇게나 이제 취급하고 뭐 방임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밝혀졌지. 자, 그렇다면 이 거죠. 신생아 5명을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예. 자기들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는 어떤 부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혼모, 이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다오 이런 식의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금전을 주겠다고 했고 이제 이 주겠다고 한 걸 실제로 어떻게 줬는지 여부는 예. 지금 아직 그 뭐 발표된 게 없어서 제시한 거 정도까지가 확인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온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겉으로 예. 밝혀진 건 지금 어쨌든 이 아동을 준 그 네. 친모 쪽이 확인이 되는 건이 5건인 거지. 예.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지 않고 준 경우 그리고 그 친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예. 뭐 이런 건 지금 알 수 없는 예.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밝혀진 게 5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인터넷으로 아기를 사고 판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양쪽 다 입양폭력 처벌을 받는 그럼요. 거죠. 예. 아기를 이제 그 잘 뭐 살게 하려고 보냈다. 이제 난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친모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아기를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 거. 돈을 받으면 아동 매매가 되는 거고요. 예. 돈을 받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기에 예. 해당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주는 행위나 혹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도 아동 학대, 뭐 방임, 뭐 그리고 이런 매매, 아동 매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지금 기소된 범죄 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 6월에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하는 네. 과정에서 이것도 드러난 범죄 행각인데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소식인데요.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게 이제 어떤 화면이냐면요. 30대 추정되는 남성이 이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긴급 출동하는 경찰 긴급 출동하는 사건인데요. 저렇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피해 겁니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저기 살고 계신 분들은 예. 이날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내가 지금 저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 그렇네요. 내가 같은 예, 집에 살고 예. 있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구속이 됐는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행위는 그 현조 건조물 방화죄라고 다른 그 중한 범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예요. 그렇군요. 중범죄. 저 위협. 예. 네, 게다가 이 범죄는 예비죄도 처벌을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 저 남성이 정말 불을 지를 의도를 가지고 뭐 사전에 어떤 준비 혹은 예, 예. 예행적인 행위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밝혀지면 단순히 협박 외에도 그런 어떤 이제 그 방화와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건 좀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저는 사실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이제 사실은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같이 살고 계신 예. 분들이 가질 그 불안감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저런 종류의 어떤 협박,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들에 예. 대해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그렇군요. 사법기관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재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인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